안녕하세요. 리스펙 솔저입니다. 25년 육군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2기 모집 공고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부사관학교 입교율 조정제도 시행을 하는데요. 임관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이 불가한 경우,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겠죠. 이 재학생들 한해서 증빙서류는 재학증명서, 그리고 졸업 예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계 좀비속 사망 및 위중한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상으로 부사관 학교 입교 후에 훈련이 불가능할 경우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 대상자는 1년 이내에 제한적으로 입교율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모집 계획이고요. 6개 병과 13개 등기입니다. 그래서 병가를 한번 볼게요. 보병은 특임 보병, 정보는 드론과 UAV, 항공은 항공 정비, 병기는 로켓 정비, 그리고 특수 통신 정비가 있습니다. 통신은 사이버 정보체계 운영과 사이버 전문, 그리고 의무, 방사선, 치위생, 보건의료, 간호, 응급구조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통신 그리고 의무병과는 남녀 구분 없이 자유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병과 및 특기 소개는 지원자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육군 모집 홈페이지 병과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병과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망이란 건 뭐냐? 이 위에 6개 병과 13개 특기 중에 내가 원하는 병과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복무 기간입니다.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은 임관 후 7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됩니다. 민간 부사관이 4년이죠, 여러분들. 근데 3년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장점은 장기 복무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의무 복무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 즉 이건 뭐냐면 임관은 7년까지인데 7년 마치고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은 더 지속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인 사람. 자, 여기 많은 질문들이 오시는데 추가적인 상황에서는 요거 잠깐 하나 볼게요. 만약에 군대를 전역을 했어요. 병사로. 전역을 해서 부사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시면 돼요. 군 복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지원 연령 연장을 적용한다. 그래서 군 병사로 복무했던 인원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만 32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현역에 병사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응시 연령 상한 연장은 앞에 있는 제대군인 관한 법률, 의거,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를 해야 된다.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 응시가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육군을 지원하는데 해군과 공군으로 병사를 전역했던가 현역 복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역 가능한 사람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타군 복무자는 그리고 병사는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해병대,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각 군이기 때문에 공군참모총장, 해구참모총장에 대해서 추천서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고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25년 2월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특성화고가 있고
일반고가 있습니다. 자, 이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특성화고는 직업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3 6월 이후에 나오는 모집 공고는 다 지원하셔도 됩니다. 지원하시고 합격하게 되면 12월 달 정도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데 그거는 특성화고 특색으로 해가지고 직업을 선정된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1월 달에 있는 뭐 입영을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일반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6월은 안 되고요. 12월 이후에 지원 가능하다. 즉 26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신체 조건이고요. 신체 등위는 3급 이상, 그리고 BMI 등위가 2급 이상입니다. 이 BMI 지수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키랑 몸무게가 나오고요. 저체중인지 과체중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체중인지 과체중인지 체크해 보신 다음에 내가 맞는 급수가 몇 급 이상인지. 지금 보시면 BMI 등위는 남자는 161, 여성은 155. 지금 등위가 2급 이상이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병가별 신체 조건들이 있는데요. 우선 특임 보병 병가는 특공, 수색, 그리고 GOP, GP, 특수임무를 띠는 인원들이죠. 그래서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등이 2등급 이상 받아야 되고, 생맹, 색약, 야맹증 보유자는 선발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이유는 피하식별이라고 해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난청, 언어소통 제한돼도 선발 제외되고요. 그리고 고소공포증이라든지 폐쇄공포자도 선발에 제외가 된다 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드론 UAV 운영은 양압 모드 0.8 이상입니다. 교정시력, 라섹 가능하고요. 일반보다 시력이 높은 이유는 드론이 하늘, 공중에서 멀리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분간하도록 체크하려고 나온 거고요. 항공 정비는 색각, 생맹색약, 그리고 언어소통 제한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문신입니다. 문신은 면적은 가로 및 세로, 최장축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하고 문신 합계 면적이 120cm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래 내용 보시면 면적과 관계없이 노출 부위, 두부, 목, 또한 혐오감,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 어떤 욕설은 경우에는 5급으로 판정돼서 임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먼저 피부과를 가서 몇 번 지우시고 신체 검사를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기별 지원 자격입니다. 의무특기, 해당 면허, 자격 소지자의 하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 자격증 꼭 필히 확인하시고요. 자격증 보시면 간호사, 일반 의무에서 보면 간호사, 조무사, 응급구조 1급, 1, 2급,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해당되는 병가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정보체계 운영, 사이버 전문 특기는 해당 관련 전공, 자격, 경력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뒷페이지에 보시면 25부터 33쪽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관 결격 사연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국군 병원에 가셔서 신체 검사를 보실 텐데 신체 검사 시에 문신 이런 것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숨겼을 때 은폐한 경우는 선발된 후라도 바로 선발이 취소됨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최종 합격 후에라도 임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선발 일정을 좀 같이 보실게요. 자, 접수 7월 20일까지고 접수한 이후에는 온라인 인성검사 신원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평가 일정은 8월 13일. 여기서 이제 발표가 납니다. 홈페이지에서 문자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서류 접수, 평가 발표가 난 다음에는 서류 접수하고 신체 검사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간이 여유롭게 주어져 있는데 본인 날짜가 편성이 될 겁니다. 다음 대면 면접도 마찬가지 9월 달에 11월 이제 2개월간 보는데 이것도 날짜가 지정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발표는 그래서 12월 5일 날, 입영 예정일은 크리스마스네요. 12월 24일 예정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면접 신체 검사의 개인별 세부 일정 및 장소는 평가 일정 통지서에 개인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면접 볼 때 현장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음, 그리고 대위 전역자는 중사 임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위 전역자는 중사 임관, 그러니까 장교에서 전역을 했을 때 부사관 중사로 임관이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작성 및 등록에 대한 내용들은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볼게요. 지원서 등록 시 강조사항. 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중복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민간부사관 남여군 3기, 그리고 군 가산복무자 부사관 과정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중복 지원 안 된다는 거고요. 하나만 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복 지원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1개 가정만 지원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한 내 지원서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출력하고 닫기까지 하여야 지원이 완료된다는 것. 또 중요한 내용은 연락처나 어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인성검사 일정, 합격자 발표, 여러 가지 공지가 안 가다 보니까 이걸 꼭 다시 한번 입력하시고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지원서 등록 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는 면접평가 활용 자료로 등록 기한 내에 작성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할 사항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는 출신 학교, 본인의 신분을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신체검사 기관입니다. 현재는 군병원, 그리고 민간병원, 군, 민간, 본인이 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경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효화 과정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 실시한 육군부사관, 타 과정 신체검사 결과 적용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인터넷 지원서에 등록 시에 희망하는 신체검사 과정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뭔 내용이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육군 이제 인간 장기 복무 부사관 2년 2기를 지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민간 부사관을 지원을 했고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그럼 그 과정명을 하단부처럼 클릭하는 셀렉이 있거든요. 입력하게 되면 인관시 장기 복무 2기 때는 신체 검사를 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평가 요소 및 배점입니다. 중요하죠, 여기서. 자, 우선 특임 보병과 나머지 특기가 나눠집니다. 1개 특기와 12개 특기. 나눠지는 이유는 특임 보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공, 그리고 수색, GOP 지표로 가죠. 자, 그래서 특임 보병은 신체,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평가가 30점이고요. 항공정비는 10점입니다. 다만 항공정비 특기는 40, 특임 보병은 20으로 해가지고 20점이 상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직무수행 능력 그리고 체력평가는 제출된 서류로 평가하죠. 왜냐면 체력평가는 국민체력백,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 평가는 여러 군데 자격증 그리고 어떤 서류 제출하는 거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최종 성발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인성검사입니다.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기간 내 인터넷 사이트에 개별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개별. 한 500문제 정도 되고요. 1시간 이상 걸려요. 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개별적으로 카톡과 이메일 안내를 해주고 있다. 자, 신원조사입니다. 인성검사와 더불어 신원조사 같이 하는데, 신원조사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불합격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데, 접속 방법은 육군모집 홈페이지 다운로드, 신원조사 시스템 가이드북을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조사항으로는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서류를 스캔하셔서 파일을 업로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명시되어야 됩니다. 뒷자리 가리시면 안 돼요. 네. 다음은 다항목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결과 가점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학생분들이. 한국사가 꼭 있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한국사가 있으면은 당연 가산점 3점까지 받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나, 앞서 말씀드린 어떤 직무수행 능력 평가 그리고 체력 평가 대면 면접을 잘 여기서 점수가 낮아져 버리면 합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에 있는 걸 먼저 준비하시고 본인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한능검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 등급과 기본 등급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심화 등급은 3점, 기본 등급은 2.7, 2.4, 2.1까지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서류 제출이고요. 그래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이제 어느 정도 합격을 돼서 이제 서류 제출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 제출은 원본만 접수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우체국 등기로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군부대이기 때문에 군부대는 일반 택배가 가질 않아요. 우체국 택배만 갑니다. 그래서 다른 택배, 뭐 한진 택배, 로젠 택배로 보내시에는 택배가 반송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우체국 택배로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29일까지잖아요. 29일자 우체국 닫는 시간까지 기준으로 서류 접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고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입니다.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서류가 분실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자, 그리고 신체 검사는 본인이 이제 응시자 본인이 지원사 등록했겠죠. 내가 군병원이다 또는 민간병원이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신체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군병원은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국군 병원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최기병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검 판정 시에는 1회 재검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2회 재검사는 없다. 그래서 한 번에 웬만하면 통과하는 것이 시간도 아끼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간병원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하단 내용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수의 이제 그 장교 부상한 지원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거는 민간병원보다는 군병원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병원은 서류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온다고 하면 또 다른 쪽으로 또 봐야 돼요. 또 가셔야 되고, 그걸 또 군병원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병원으로 가서 받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앞에는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문신, 과거 수술, 질병 이력, 현재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숨기지 말고 말씀해 줘야 되고, 그리고 문진표에 작성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군병원 제 신체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민간 신체 검사의 서류는 3개월 동안 보관 후에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 결과 공개를 하죠, 여러분들. 공개 방법은 신체 검사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개인별 알림톡을 전송해 준다. 그리고 신체 검사 불합격 요소 중에 시력이 0.6 미만이면 합격할 수가 없다. 불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면접평가입니다. 9월에서 11월 중 개인별 지정받은 장소에서 진행을 한다. 오전 9시 반부터 그리고 오후에는 1시 30분에 면접을 한다. 그래서 등록이 9시 13시입니다. 도착 시간 준수하셔야 되고요. 1분에 늦을 시에는 입장이 안 되니까 좀 잠이 많거나 아침에 시간이 지연돼서 늦게 도착할 것 같으면 전날에 주변에서 숙박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소입니다. 인재선발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선발센터는 대전에 있죠. 충남 계룡에 있습니다. 신도안면 정장리 소재. 자, 이 외에 인재선발센터에서 대면 면접 실시간 원칙이나 일부적으로 13개 특기가 있잖아요. 특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권역별 면접이 실시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면접 장소로 가셔야겠습니다. 다음 자, 준비물 당연히 신분증 당연히 휴대하셔야겠고요. 고등학생 교복, 전투복, 그리고 군 관련 학과, 학군단 제복 등 착용을 금지하셔야겠습니다. 이 면접평가관들은 앞서 보이는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평가 자료를 활용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적으셔야 돼요. 자, 평가 요소 및 배점입니다. 1면접장, 2면접장이 있습니다. 1면접장은 발표와 토론, 2면접장은 개별 면접입니다. 자, 평가 내용은 1면접장 같은 경우는 가치관, 그리고 품성과 자질, 개인 주제 발표, 질의응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밀리더스 면접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6.25부터 연평해전, 천안함, 군 가산점제 여러 가지 분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 점수가 50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2면접장 개별 면접입니다. 자, 인성검사 심층 지원자 1명 대상으로 평가를 보고 질의응답. 이거는 점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격과 불합격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체력평가입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등기우편 제출하셔야겠죠. 참가증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총 2장이에요. 도표로 출력된 평가지. 이것들을 똑같이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거는 10월 31일까지 도착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 취득한 인정서입니다. 평가 배점은 다 상이한데요. 결과적으로 4개 종목 등 등입니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총 6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을 불합격 받아버리면 아예 합격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체력 항목,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트레드밀, 측정 결과, 심폐지구력 한 개 항목은 등의 6등급 판정이 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증빙 서류는 지연 도착한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된다. 증빙 서류를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 보내도 안 되고요. 최종 선발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한다. 그래서 서류 미제출자, 신체 검사, 대면 면접, 체력 평가, 미응시자와 이런 등등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으면 선발 심의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 육군 모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대에 따라서 다 합격하게 되면 육군 부사관학교 전북 익산에 있죠. 교육기간은 12주입니다. 12주 동안 가입교 포함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 이 양성교육 끝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사로 임관을 해서 야전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육군 임관시 장기 복무 2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거나 또는 도움받을 게 있으면 언제든지 리스펙 솔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